심혈관 질환이 미국인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걸리는 프랑스인들. 그 이유는 폴리페놀이 인체 내에서 수행하는 특별한 역할. 폴리페놀은 항산화의 여왕, 몸속의 염증 청소부, 동안식품, 먹는 화장품 등으로 불리는데 식물에만 존재하는 화학물질 피토케미컬스를 일컫습니다. 피토케미컬은 파이토케미칼이라고도 부릅니다. 식물의 잎이나 수줄기가 상처를 입었을 때 식물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게 되지요. 예컨대 나무의 줄기가 태풍이나 지진, 기타의 사유 등으로 상처를 입었을 때 나무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움직임은 인간의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간들이야 사고를 당했거나 몸이 불편할 때 병원에 가거나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식물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가족이나 동료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처치를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물질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식물에 상처가 나면 상처 부분에서 금방 진물 같은 액체가 나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액체는 이내 상처 주위를 감싸고 굳어지면서 자신의 몸을 자외선이나 공기 중에 있는 세균 등의 노출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작용을 하게 만드는 진액이 식물성 화학물질인데 그것이 폴리페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생물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눈에 띄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일부러 나무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나무의 밑둥을 낫이나 도끼 등 도구를 사용하여 발가벗겨 놓은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 부위가 작을 때에는 식물이 스스로 자기 방어 기능을 발휘하여 진물을 흘려 상처를 감싸고 치유를 할 수 있지만 상처가 클 경우에는 자외선과 대기에 과다 노출됨으로써 고사하게 됩니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한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인간은 식물이 지닌 이러한 자기 방어 물질들을 질병치료 등에 응용하기 위하여 폴리페놀만을 추출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일반적으로 썩거나 떫은 맛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썬바퀴나 민들레 등 쓴맛이 나는 나무를 두고 몸에 좋은 약이 된다고 했던 것은 이미 오랜 경험으로 체득한 결과여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목에서 떫다는 의미를 지닌 삽이라는 한자를 유심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글자를 파자는 글자를 이렇게 깨어서 분해해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파자해서 본다면 의미가 매우 심장합니다. 좌측에 삼수 즉 물이라는 뜻이죠. 변을 두고 칼날을 얹은 후 그 아래에 거치다라는 지자를 가진 뜻을 글자를 바쳤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2번씩이나 강조를 했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물, 액체 상태인 폴리페놀을 의미하는데 그 칼날로 인해 생긴 상처에 통증을 멈추게 한다는 지자를 바쳤으니까 그것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글자가 바로 떫다는 뜻을 지닌 삽이고 폴리페놀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한다면 폴리페놀은 그 상처, 칼날로 인해서 생긴 상처를 그 통증을 멈추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수천 년 전에 폴리페놀의 효능을 이렇게 한 글자에 완벽히 집약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글자를 만드신 선인들의 지혜에 새삼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폴리페놀은 1990년대 프랑스에서부터 그 효능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육류 섭취가 많음에도 심혈관 질환이 미국인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프랑스인들이 자주 마시는 레드와인에 함유된 폴리페놀이 인체 세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라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의학계에서는 프랑스인들의 역설 프렌치 패러독스이라는 신조어도 만들었습니다. 1992년도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이라는 잡지에 프랑스인들의 와인 섭취와 심혈관 질환과의 연구 결과가 실린 후부터 폴리페놀의 연구가 활발해졌으니 폴리페놀은 겨우 30년 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셈입니다. 폴리페놀은 그 종류가 많습니다. 문헌에 따라서는 5,000종에서 8,000여 종을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은 모든 폴리페놀이 항산화 효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폴리페놀의 수많은 종류 중에서도 몇 가지는 특출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이름이 알려진 몇 가지 폴리페놀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데킨, 탄닌의 일종으로서 항산화력이 비타민 E의 200배, 비타민 C의 100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집중력과 두뇌 활동을 정진시키는 폴리페놀입니다.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체내의 산화질소를 증가시킴으로써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카데킨은 인체의 항상성은 늘 한결같은 성질을 유지시키는 그런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인체에서는 체온이나 맥박, 호흡, 혈압, 혈당 지수 등 항상성을 유지해야 하는 요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안토시아닌, 포도나 자색 고구마, 블루베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하는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혈전은 일반적으로 피떡을 의미합니다. 피에 지방 덩어리처럼 피 안에 있는 적혈과 뭉쳐 있는 것을 우리가 혈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혈전을 풀어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한편으로 안토시아닌은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료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스베라트롤, 심혈관을 보호하고 암세포를 사멸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카카오닙스, 아로니아, 강황을 세계 3대 항산화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죽순이 황금손에 의해 상용화되기 전의 일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해죽순에 함유된 폴리페놀 함량이 모든 식물체를 통틀어 독보적 1위인 까닭에 적어도 항산화 식품 측면에서는 궁계일학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듯 싶습니다. 해죽순에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총 폴리페놀이 위에 언급한 아로니아에 비해 무려 10배, 그러니까 해죽순에는 100g당 17,344mg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의 꼭 10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조사한 바로는 인간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의 숫자가 36,000여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염증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병이 약 90%인 32,000여 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염증은 활성산소가 일으킵니다. 활성산소를 가장 확실하게 잡아버리는 물질이 폴리페놀인 것으로 밝혀졌으니 이제 인류는 이 폴리페놀을 실생활에 잘 활용할 일만 남은 셈입니다. 해죽순은 인류를 질병의 고통에서 구하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통풍의 아픔을 겪어보신 분들은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통풍 역시 요산의 과다가 원인이지만 큰 틀에서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견딜 수 없는 통증을 수반하는 통풍도 폴리페놀, 그러니까 해죽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리페놀은 즉시 잡아버립니다. 폴리페놀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전에 떫은 맛을 지닌 폴리페놀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낸 삽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선현들의 지혜에 새삼 감동을 느끼는 신세백입니다. 폴리페놀,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한 해죽순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데운 해죽순차 한 잔 드시고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꿈속에서도 마주치지 마십시오. 어제도 코로나19 확진자는 7,000명에 가깝더군요. 자신을 위해서든 이웃을 위해서든 해죽순 많이 드시고 면역력을 길러서 100살까지 팔팔한 인생을 즐기시기입니다.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황금소는 출산강국 대한민국을 이루는 일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